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 한국주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의 그 자연과 그 발달 배경 이런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5천년의 식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과 음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자연 환경에서 생산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산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어 있고 아래 내륙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지에 산과 들과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산과 들, 바다에서 나오는 식재료들이 풍부한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나오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강수량, 일조량도 지역마다 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이 발달하고 축산, 밭농사 및 논농사가 그 지역 환경에 맞게끔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산물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천년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밥을 주식으로 먹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밥을 주식으로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식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물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 재료를 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조리법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먹거리를 찾아서 아이도 들고 가야 되고 집안 살림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정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겠죠. 어느 때 어느 작물을 심어야지 잘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많이 생산된 것을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문화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5천 년의 역사니까 굉장히 길죠. 그냥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이전의 시베리아 어족에서 한국의 식습관 형성과 그 변천 과정은 고조선의 형성 과정과 그 뒤를 이은 5천년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고조선은 이제 그 북만주 지역의 유목민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토착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청동기의 문화를 배경하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고기잡이 사냥을 하는 육식 위주의 유목민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곡물 위주로 하는 농경 토착민이 결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육류와 곡류를 같은 비중으로 사용하는 식사 형태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중국의 문헌에 보면 우리 고조선을 맥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맥족은 맥적이라는 요리를 잘 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이제 그 양념을 해서 된장 양념을 해서 굽는 건데 불고기처럼 이제 굽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적이라고 하는 요리를 지금 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된장 양념을 발라서 굽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그 된장 문화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적당한 소금이나 어떤 양념을 하해 가지고 구운 요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농경 문화의 발달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그 기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했던 것이 삼국시대 영고, 동맹, 무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잘 하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때 떡과 술과 밤대추를 마련해서 인제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즐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함께 먹고 마시는 식습관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00년 후반의 유물로서는 인제 콩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 발효식품이 인제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인제 신라가 불교를 인제 숭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성 재료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육류 요리가 쇠퇴하고 곡물 요리가 발달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인제 고려 시대에는 뭐를 하냐면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고려의 그 유물도 보면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고려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이 고려 청자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의 그 영롱한 색깔의 고려 청자가 인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인제 불교가 또 발달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돼지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예. 돼지를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도살의 문화, 가축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의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고려 후기에 인제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식습관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몽고 사람들이 먹는 이제 육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입지 조건이 좋은 제주도를 목림지대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몽골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그 돼지고기를 제주도에서 인제 많이 길러서 지금의 그 제주도의 똥돼지가 유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이렇게 그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인제 고기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순대라든가 삶은 머릿고기라든가 곰탕이라든가 설렁탕이 인제 개발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리고 불고기를 다시 인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두를 먹고요. 몽고 사람들에 의해서 소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소주도 소주지만 예전에는 아주 그 숯으로 만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그 몽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죠. 인제 그리고 인제 뭐를 또 알게 되냐면 상추쌈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쌈 채소에다가 밥을 올리고 고기나 뭐 다른 재료 그리고 적당한 양념을 올려 가지고 인제 싸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제 몽고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제 그 유교가 인제 다시 들어오면서 유교가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는 인제 어떤 정책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발달되는가 하면 제사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이때부터 개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예, 공자도 인제 그 "개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었다." 하면서 인제 조선 시대부터 개고기를 먹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때는 인제 젓가락과 숟가락을 인제 사용하는 문화가 되는데요. 예전에 그 숟가락과 젓가락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길고 젓가락도 길고 했는데 이때서부터 인제 그 밥을 떠먹기 좋은 입에 넣기 좋은 사이즈의 그 숟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인제 젓가락이 인제 있게 되는데 에 이렇게 우리는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가졌지만 중국도 숟가락 문화가 쇠퇴하고 일본도 숟가락 문화가 쇠퇴했죠. 우리는 인제 밥과 국을 수저로 먹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인제 신분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밥상을 차려 먹었는데요.
3, 5, 7, 9, 12첩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12첩 먹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예, 그 사대부 집안에서는 7첩과 9첩의 그런 반찬을 차려서 먹습니다.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반찬 가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이 첩수에는 김치도 들어가지도 않고 간장, 고추장이나 찌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7첩이나 9첩을 먹었다 그러면 상위에는 뭐 12가지 이상 차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첩수가 이제 신분에 따라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차려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겸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높을수록 임금님도 절대 중전과 겸산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우리 사극에서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겸상하지 않고요. 상을 따로따로 받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조선 왕조 500년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김치에 이제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고요. 고추를 이용한 그런 김치도 담고요. 또 고춧가루를 이용한 이제 고추장도 담게 되는 게 그 조선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시대를 이제 또 거치게 되죠. 일제시대 36년에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해 갑니다. 군산이 쌀을 수탈해 갔던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못 먹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쌀로 만드는 술이 이제 쇠퇴기에 이릅니다. 조선시대는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집집마다 술을 빚었지만 이 일제치하에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술을 담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주, 탁주 문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공장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6년의 일제화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개화기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요리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종 임금도 커피를 마셨고요. 빵을 먹었고 카스테라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중국 요리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깡통이라고 하는 또는 양과자라고 하는 미국식의 그 통조림 식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과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6.25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3년에는 이제 라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1970년대는 이제 햄버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헐벗고 농사도 안 되고 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받게 되고 우유를 원조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음으로써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을 공급하게 되고 어른들은 밀가루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분식 장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축산진흥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든 그런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이제 발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랜 동안 역사를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식습관이 이제 서양형 식습관이 많이 이제 이게 되게 됐죠. 아침에 밥을 먹던 것을 빵으로 먹게 되고 국수 그나마 잔치국수를 먹었다면 이제는 스파게티를 먹게 되고요. 또 간단하게 김밥을 먹었던 것을 이제 햄버거로 대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식생활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서양에서 있는 그런 병들, 비만이라든가 고혈압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뚱뚱한 사람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뚱뚱한 사람이 부의 상징이 아니죠.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는 질병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죠. 예, 이렇게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을까, 심지어는 굶을까 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유교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정리해 보면 개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육회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숙류 정책에 의해서 식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